시민영상 특이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보민 씨는 그 TV 프로그램 중에 어떤 프로 좋아하세요? TV는 역시 특이점이죠. 뭔가 틀에 박힌 대답. 근데 저는 원래 예능밖에 안 봐요. 그래요? 왜냐면 이제 보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한참 이렇게 웃고 싶어서 예능을 주로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고 있으면 왜 저걸 저렇게 보실까 막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네. 지금 내가 보고 있어요, 집에서. 정말. 왜냐면 이게 다큐멘터리가 뭐 그런 동물의 세계 말고도 뭐 세상의 다양한 얘기들을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이 다큐멘터리를 직접 찍으시는 분들. 마을 다큐멘터리를 찍으시는 분들입니다. 네. 한번 만나볼까요? 네,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디오 금천에서 마을 미디어 활동가를 하고 있는 김진숙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6살 박다연이라고 합니다. 16살. 그러면은 최연소 출연자예요. 그러니까요. 시민영상 특이점 최연소 출연자인데 그 마을과 아이들 뭐 어떤 곳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마을과 아이들은 이제 세대 계층 간에 보이지 않는 벽을 넘어서 함께 어울리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이제 자발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공간을 운영을 하고 마을 축제, 마을 장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다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신기해요. 중3인데 이렇게 저렇게 말을 잘하다니. 16살을 생각하면, 저 때를 생각하면 뭔가 좀 다르네요. 그때는 말 이렇게 약간 반항심 있을 때라 말 좀 짧고 잘 안 하잖아요. 예? 약간 봤는데요? 약간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일단은 시선이 좀 삐딱하죠. 약간 이렇게 바로 안 보고 약간 이렇게 이러면서 대단하네요. 그럼 지금 아버님도 같이 그럼 거기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아버님도 이제 저랑 같이 작년에 시작을 하셨었고 이제 제가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 중에 구할이 다 아버님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아버지께서 영상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같이 마을 다큐도 같이 만들고 여러 영상을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구전 여전.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뿌듯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딸이랑 관심사를 공유를 하는 거잖아요.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또 같이 오셨어요. 네, 아버님 아버지께서 어디 계세요? 흐뭇하게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잘 지켜보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김진숙님은 지금 라디오 금천에서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라디오 금천은 어떤 곳인가요? 저희도 마을과 아이들하고 비슷하게 그러니까 미디어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직접 제작을 하고 직접 운영을 하는 마을 미디어 단체고요. 그리고 2015년 7월부터 저희는 콘텐츠 제작을 했고 저도 지금 같은 마음으로 이 친구를 보고 있어서 지금 두 분보다 이 친구가 더 신기하고 너무 신기하죠. 네. 되게 환상 속에 우리한테는 너무 부러운 감사합니다. 그런 진짜 친구라서 몇 안 되는 친구입니다. 아니 그 김진숙님은 특이점 시즌2에 한번 나오신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한 2번 출연을 했었어요. 어떻게 출연하신 거예요? 그 코로나 이전에 이제 해마다 연말에 이제 서울 마을 미디어 시상식이 있었는데 저희가 2019년도에 감사하게도 대상을 받아서 그래서 그 시상식을 이제 TBS에서 특이점에서 방송을 해주셔서 출연을 하게 되었고요. 또 저희가 그 수어 방송을 마을 미디어 최초로 제작을 하게 됐는데 장애인식 개선이라는 주제로 또 한 번 더 불러주셔서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뭐 마을 미디어 대상까지 받으시고 최초로 뭐 수어 방송까지 하시고 거의 뭐 전문가 베테랑이시네요. 베테랑. 그 정도까지도. 마을 미디어계에서는 이제 베테랑. 그래도 지금 너무 환상 속의 존재를 만나서 오늘 아주 분위기가 서로 막 우리 다현이 양은 이제 신인. 그렇죠. 떠오르는 이제 막 데뷔를 한 거고.
네. 일단은 오늘 이 환상 속에 존재 16 다현 양의 영상을 먼저 볼 건데 어떤 점을 저희가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생활이 많이 바뀌었고 네. 자연환경도 많이 바뀌었는데 이 모든 걸 영상에 담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학교의 모습 그리고 다양한 학생들의 이야기 이걸 딱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바로 영상 확인해 보시죠. 네. 코로나 속 우리의 이야기.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도 제재가 많아졌는데요. 학생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았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달라진 점은 무엇이 있나요? 이게 언제 찍은 영상이에요? 작년 5월 달에 찍어서 한창 심할 때네요. 네, 그렇죠? 완전. 확실히 놀러 가기가 눈치가 보여요. 친구들이랑 학교할 때도 좀 거리 두면서 하기가 되고 수업을 할 때 조별 활동을 할 수가 없고 요즘 수업에 있어서 굉장히 그런 협동학습이 중요한데 협동학습이 안 이루어지는 점이 상당히 아쉽고 그런 점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때 수업 받을 때도 학교에서 다 마스크 쓰고 있어야 됐죠. 네, 지금도 마스크는 쓰는데 그래요? 저때는 훨씬 더 친구들과 함께 뛰는고 붙어다닐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좋은 점도 있는데요. 좋은 점? 좀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 좋고 환경이 좋아진 점에서 가장 맞아요. 좋은 먼지가 좀 많이 없어졌죠. 네. 코로나 이전 생활 중에서 그리운 점은 무엇이 있나요? 초등학교 때 수련회랑 현장학습이 그립습니다. 마스크 벗는 거랑 친구랑 얘기하는 거나 여행 가는 거예요. 마스크 벗고 뛰어노는 거 그래요. 마스크 벗고 밖에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마스크 벗고 편하게 돌아다니는데. 먹을 때 원래 수다 떨면서 먹어야 되는데. 맞아요. 아, 너무 아쉽네요. 친구들이랑 쉬는 시간에 이야기 잘 못하는 거. 얘기도 잘 못해요. 학생들을 볼 때 지금 눈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 아이들이 어떤 표정을 이불은 욕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마스크 속에서. 없는 점이 많이 아쉬워서 그 코로나 전에 아이들의 그런 얼굴과 표정을 생생하게 볼 수 있던 그때가 좀 그립습니다. 학생들의 일상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그 모습들에는 등교하는 모습, 지켜야 하는 규칙들, 아, 저렇게 바뀌었구나. 공부하는 모습, 심지어 점심 먹는 모습까지도 있어요.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중 저희는 학생들에게 불편한 점에 대해 질문해 보았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불편한 점은 무엇이 있나요? 마스크를 왜 나갈 때마다 써야 하는 것이랑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점이. 마스크 쓰는 거. 일단 마스크를 오래 끼고 있으니까 숨쉬기도 답답하고 그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친구랑 이렇게 잘 놀지 못하니까 그게 불편해요. 계속 거리에 둬야 되고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어딜 가나 QR코드랑 발을 체크해야 돼요. 저는 애들과 운동장에서 뛰어놀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저는 행사랑 행사는 다 취소가 되어서 아쉽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약간 숨이 좀 많이 찬다는 점이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사람들을 못 만나는 것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놀러 가거나 현장 체험 학습을 간다는 등 수련회 등등 저희가 많이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의 추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저희는 그중 한 학생의 대답에 집중해 보았어요. 환경이 좋아진 점에서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환경이 좋아졌다. 우리의 범위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도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닐까요? 촬영 박다현. 편집 박다현. 아. 오. 아니 근데
네. 잘 만들었는데요. 감사합니다. 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정말. 네. 뭔가 좀 여운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직접 만든 걸 보고 나니까 네. 이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맞아요. 같아요. 아 저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구나. 이거 뭔가 더 생생하게 와닿기도 하고. 네. 지금 다현 양이 3학년이니까 네. 그러면 학교 들어갔을 때도 그럼 코로나 때 그랬군요. 중학교 1학년 처음부터. 네. 때부터. 어떡해요. 아니 그러면 그 처음 만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한때인데 네. 그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겠어요. 네, 완전 너무 걸렸어요. 아무래도 좀 덜 친해질 것 같아요. 네, 진짜 처음에 그래서 되게 적응하기도 힘들었고 네. 계약도 미뤄졌다가 그 온라인 계약을 하고 2달 동안 친구들 얼굴 아예 볼 수가 없었거든요. 4월 달에 계약을 했으나 직접 얼굴을 마스크 쓰고 본 거는 6월 달이었는데 그렇게 적응하기 굉장히 힘들었을 때 이제 친구들과 SNS 메시지로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라도 좀 친해졌던 그런 기억이. 네, 너무 안타깝네요. 원래 처음 들어가면은 이제 친구들이랑 막 부딪히면서 네. 놀고 하면서 친해지는 건데 SNS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 그러니까 SNS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친구인데 딱 만났을 때 아, 이 친구가 그 친구였지 이게 인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그래서 되게 애를 먹었던 기억이. 그러면은 어려운 점이. 코로나 이후에 네. 어떤 점이 가장 아쉬웠어요? 일단 친구들과 이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쌓을 수 있는 추억들이 기회가 많았는데 그게 모두가 다 사라졌거든요. 이제 수련회도 못 가게 되었고 수학여행도 못 가게 되었고. 야, 이건 진짜 크네요. 네, 그리고 체육대회도 이제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생활 동안. 그래서 이제 제가 중학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코로나. 그것밖에 없게 돼서 그게 제일 아쉽고. 너무 안타깝다. 고등학교 때는 이제 좀 전염병이 좀 줄어서 이제 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진짜 말로만 들어도 너무 안타까운데 네. 요즘은 좀 상황이 어떤 거예요? 요즘에? 요즘은 일단 거리두기는 계속 유지 중이지만 네. 조금 더 친구들과 이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는데 네. 온라인 수업이 아예 사라졌고 이제 코로나랑 관련된 문제 아니면 막 몸이 아프다든지 이런 거 아니면 다 무조건 등교 수업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바뀌어서 이게 굉장히 좋은 점 같고 또 이제 수업이 더 즐거워지고 친구들과 이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늘다 보니까 서로 더 빨리 친해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또 특별 교실을 이제서야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3년 동안 못 갔던 미술실을 드디어 이번에 처음 가게 됐습니다. 3년 동안 처음으로. 네네네. 네, 참. 이 코로나 때문에 무엇보다 그 모두가 힘들지만 아이들과 또 학생들이 많이 좀 희생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진숙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우리 아이 학교의 모습이랑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이렇게 말씀 나누시면서도 저희도 중학교 졸업식도 못했고 또 초등학교 입학한 친구도 있어서 지금 3학년인데 운동회랑 소풍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졸업식도 못하고 운동회랑 소풍이 뭔지도 모르고 졸업여행도 못 가고 지금 고등학생 되어도 수학여행도 못 가고 그래서 다시 재유행이 된다니까 더 또 안타깝죠. 밖에서 노는 유일한 재미를 오래 느꼈는데 그게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고생을 하는구나 이 생각과 또 아이들이 그래도 그 속에서 또 잘 버티고 있구나 그리고 잘 무사히 지나가길 또 응원하는 마음도 들죠. 네네. 야, 아무튼 우리가 좀 아직은 좀 힘을 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맞습니다. 아직은 좀 여유를 가질 때는 아닌 것 같고 네, 조금만 다시, 더 힘을 한번 내보죠. 네네. 근데 이 아까 다현이 양이 이제 아버님하고 같이 이제 활동을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 마을 다큐까지 제작을 하게 된 건지도 궁금해요. 일단 마을 다큐가 서울 마을 미디어 활성화 사업의 일환인데요. 마을과 마을분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나가서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내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 청소년 팀부터 청년 팀, 장년 팀까지 3그룹이 있었는데 이 6편의 다큐를 만들면서 같이 이제 다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그 평소에 관심이 없었으면은 그 영상으로 찍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죠? 나레이션도 있어야 되고 그 친구들 그렇죠. 인터뷰도 해야 되는 거고 또 편집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고 하는데 그러면은 다현이 양이 맡은 부분이 뭐 촬영과 편집? 아까 이름을 보니까 딱 그 2군데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촬영과 편집을 맡았는데 네. 시나리오 그런 각본 작성에도 어느 정도 힘을 보탰습니다. 오, 네. 그렇군요. 근데 원래 이제 카메라로 찍고 뭐 하는 걸 좀 네. 많이 해봤었어요? 1학년 때 자유학년제였을 때 영화를 만드는 프로그램도 많이 해보고 아니 유튜브를 초등학교 때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영상을 접해봤어요. 그래도 좀 해보긴 했었네요. 네. 근데 또 이게 다큐로 이렇게 만드는 거는 또 다를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이번에 만들면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을까요? 일단 주제를 정하는 것부터 굉장히 막막했던 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청소년 팀과 성인 팀으로 나누어서 먼저 그룹을 시작을 했었는데 청소년 팀은 성인 팀에 비해서 사람도 굉장히 적고 그리고 그 경험도 성인 팀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네. 되게 얘기가 없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감독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주제를 정했는데 이 주제를 정하고 나서 촬영을 할 때도 참여를 하는 친구들이 있고 안 하는 친구들이 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촬영본이 되게 적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촬영 그 영상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정 소모가 굉장히 심하게 됐던 그리고 편집을 할 때도 편집 툴이랑 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네, 편집을 할 때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야, 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작업이었네요. 네네네. 그러면 좀 아버지가 좀 많이 도와주셨어요? 어떻게 좀? 네, 아버지가 예. 네,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특히 이제 어떤 필요한 영상이 있을까 하고 고민하던 찰나에 아버지의 조언을 받아서 이제 영상을 끝까지 만들었던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니, 평소에도 아버지랑 되게 친하게 지내나 봐요. 네네네. 되게 여러 마을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곳을 같이 다니면서 서로 이제 경험도 많이, 추억도 많이 쌓고 하는 편이에요. 우리 아들은 초등학교 2학년인데 벌써 저랑 멀어지려고. 저는 아버지를 좀 모셔서 네.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너무 궁금하네요. 네. 어떻게 이렇게 키우셨는지. 네. 다음에 꼭 아버님도 함께 출연을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그럼 아버님도 그 마을 다큐 그 네. 제작을 이번에 혹시 하셨나요? 네, 아버님이 총 6편의 다큐가 아까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중에서 2편. 오. 그 건강밥상이라는 다큐와 네. 전 당신이 궁금해요라는 이제 자영업자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영상 2개의 촬영과 편집을 맡으셨습니다. 와, 열심히 하셨네요. 네.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궁금한데요. 아니 그 마을 다큐에 참여했던 그 네. 청소년들이 단편 영화도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영화까지 만들었는지. 왜냐면 이제 뭐 네. 영화 같은 경우는 연기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어떻게 영화까지 그렇게 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마을 다큐를 만들다 보니까 채팅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서 되게 많은 미디어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랑 청소년 영화학교라는 프로그램도 알게 되었고 재밌겠다 싶어서 다 같이 신청을 해서 같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땠어요? 다큐멘터리랑 영화랑 이제 실제 해보니까 네. 생각한 거만큼 좀 힘들었는지 아니면 괜찮았는지 어땠어요? 일단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밌었고 물론 이제 짜여진 각본대로 만들어야 하고 이제 다큐랑 완전 다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 적응하는 데는 애를 먹었지만 네. 네, 이제 재밌게 했던 아니 근데 그 앞으로의 진로를 정했는지도 궁금해요. 이런 쪽으로 네. 다큐도 찍고 뭐 영화도 찍고 했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쪽으로 활동을 할 계획인가요? 나중에? 네. 제가 이런 방송국 PD라든지 편집자 아니면 영화 감독 이런 영상과 관련된 직업을 지금은 희망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경험 자체가 저에게 되게 소중한 추억이고 소중한 경험이고 커리어를 쌓는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와, 중3인데 벌써 이렇게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다 있네요. 아니 근데 나중에 정말 네. 그 PD로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자연인. 느낌에. 아니 자연인 말고 분명히 이제 방송국에서 PD로 일을 잘 되나요? 잘 되나요? 감사합니다. 유명 PD로 유명하게 나중에. 돼요. 잘 돼요. 우리 종종 만나요. 그때 되면은 저기 나 모른 척 하지 말고. 당연히 저 뭐 하라고 주세요. 네, 열심히 만들어서 왜 도사님 다니셨어요?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 뭐 안 보이나요? 아이고 보빈 씨도 좋아요. 왜 눈을 감으세요? 예, 뭐 근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되게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면은 지금까지는 성인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러니까요. 또 색다르네요. 지금 이렇게 청소년과 이렇게 네. 대화를 나누니까 되게 색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좀 무엇보다도 아, 우리의 미래가 좀 밝구나. 뭐 이런 게 좀 희망이 느껴져요. 있다. 예. 희망이 네. 근데 이번에 작업하면서 이제 네. 마을의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제 같이 작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찍으면서 배운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네, 제가 배운 게 많았는데 일단 마을 공동체라는 걸 제가 겪어볼 시간이 되게 없었어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라는 걸 이해하지도 못했거든요, 솔직히. 그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같이 마을 분들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협력해서 뭐 어떤 결과물을 제작하면서 마을 공동체라는 걸 이해했고 경험했고 배웠습니다. 또 이제 이런 여러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의사소통하는 것도 많이 배우게 되었고 다큐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는데 이번 다큐가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나도 만들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색다른 경험이었고 되게 재밌는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덕분에 또 이렇게 특이점에도 또 출연하게 됐어요. 네.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많이 만들어주세요. 네, 열심히 만들어보는 걸로. 네. 자, 이제는 두 번째 영상, 이제 김진숙님의 영상을 볼 차례인데요. 네.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2022 우리 동네 정치 살롱 초동 모임서부터 각 분야별 모임서부터 뭐 활동 그 기록과 그 후보자들에게 그 정책 제안들을 전달하는 협약식까지 활동을 담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45개 시민단체들과 이 시민분들의 자발적인 이런 행동들을 좀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우리 동네 정치 살롱이라고 하셨는데 그 영상 보기 전에 그래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곳인지. 네. 우리 동네 정치 살롱. 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네. 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되게 유명한 말이죠. 네, 네. 그 헌법 1조 2항 네. 사항인데요. 이 그런 그 우리의 주권은 그 어떻게 실현이 될까? 그러면 그게 선거인데 이런 그 선거 때마다 그 주권자인 시민들은 그 투표날 하루만 행사를 하잖아요. 네. 특히 이제 지방선거는 뭐 대통령 선거랑 국회의원 선거랑 다르게 그 구청장, 뭐 시의원, 구의원들을 뽑는데 우리 동네에서 일할 일꾼들을 뽑는 건데 맞아요. 네. 그 지역의 그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후보나 정당을 가만히 보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꼼꼼히 뭔가 이렇게 정책 제안도 필요한 것도 제안도 하고 그다음에 선거는 또 축제라고 하는데 그들만의 축제가 아닌 우리 시민들의 축제로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로 그 금천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이제 모여서 한번 기획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떤 영상인지 한번 만나보죠. 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11주년을 맞이해서 금천 구민들이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런 거 사소한 얘기 해봤자야 정책이 필요해서 그 예산 팍팍 따다가 탄핵인 줄 알고 그 상인분들이 화익인 줄 알고 했잖아요. 거기 예산 그대로 잘 났단 말이에요. 얘기하셨던 글자를 잘 봐야 되는데.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근데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또 다루시는 것 같아요. 네, 그- 환경부터 해서. 예, 그 다양한 14개 분야의 그 분야에서 많은 그 활동하고 있는 단체 시민분들이 같이 함께 네. 해주셨어요. 총 45개의 시민단체들이 참여를 했다고 하네요. 지금 이제 노인 정책 분야. 자괴감을 느꼈어요. 잡지 자체가 여기는 저희 그 미디어 시민권에 대해서 마을 미디어 단체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는 소문이 나서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뭔가를 기록을 남겨놓은 거니까. 근데 그걸 종합을 해줄 만한 어떤 기관이 있는 건 아니니까. 교육이 많잖아요. 근데 교육을 제가 진도공학을 하면서 보면은 지금 다 금천구 주민분들이 다 모이신 거예요. 네, 사회과 관련된 관련된 교육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단시간 일자리나 코딩 교육 이런 거. 금천구가 저 마을 미디어 활동이 정말 활발하게 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저희 특이점에도 많은 분들이 또 나오셨잖아요. 담겨져 있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들도 여러 가지로 이미 가지고 계시다. 기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은. 근데 실제 주민분들이 이제 필요한 거 얘기하시고 지나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이에요?
네, 그랬더니 파이팅 하고 가셨습니다. 정치살롱을 통해서 국민의 이야기를 모으고 그 모은 의견을 후보자들한테 전달할 것입니다. 후보자들이 그것을 공약으로 만들고 반성자들은 그것을 꼭 지켜주시지요. 그래야 공천구가 모두가 살고 싶은 그런 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들을 약간 그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도 듣고 우리도 좀 제대로 알고 활동하자 이런 취지. 그럼 이게 구에서 뭐 지원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예, 자발적으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러니까요. 교육도 하시네요. 하시고. 한 몇 분 정도 계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5개 단체들이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활동하고 또 그 개별적으로 이렇게 같이 참여하겠다 이런 분들도 오셔서 회의를 징그럽게 많이 열리고 그러게 잠깐만 봐도 정말 많네요. 공약을 주고 그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게끔 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어쨌든 이렇게 나오시겠다 하면 다들 정치 공약들이 있을 텐데 모두가 한 사람이 하나씩만 프로세스를 줄여도 훨씬 줄어들 것 같아요. 공약만 하지 말고 하나라도 지켰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날 김밥 말기 대회예요? 네. 김밥 말아서 먹는 건가요? 6월 1일이 선거였잖아요. 네. 61cm 김밥 말기 대회를 해서 61cm에 말아서 같이 먹는. 우와. 공공기관과 공공교육의 수어교육을 장애인. 와, 진짜 다양한 분야를 속속들이 하셨네요. 그 주민 마이크. 교육감님, 학교의 변화가 제일 느려요. 그러나 아이들은 빠르게 변합니다. 조치 좀 취해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시고요. 직접 그럼 후보들에게 전달이 이게 다 된 건가요? 예, 협약식도 저희가 네. 후보자들한테 초대를 해서 이렇게 되시는 분들 오셔서 직접 협약식도 진행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모이셨네요. 지금 이렇게 와, 진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진짜. 야. 2월부터 해서. 네. 와, 진짜 끝없이 이것만 하셔도 너무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참여 단체들. 수상한 창고 저희 함께했던 팀이잖아요. 와, 오, 잘 봤습니다. 와, 2월부터 해서 5월까지 협약식까지 해서 정말 많이 활동을 하신 걸 저희가 짧게나마 봤는데 그럼 이 우리 동네 정치살롱이 올해 처음 시작된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그 두 번째인데요. 2018년도에도 제7기 지방정부에게 바란다라는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정책 제안 활동을, 그러니까 취합해서 활동을 했고요. 이제 사실 이게 시작이 참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분들은 바쁘다 하면서 일을 만드는 스타일이라고 느낀 게 그냥 올해도 그래요. 지방선거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 전에 이거 했는데 올해도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누가 말을 던지면 다른 분들이 이러면서 움직이세요. 해야지 하면서. 해야지, 계속 해야지, 했던 거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런 그때와 같이 비슷한 이제 취지로 올해도 활동해보자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죠. 네. 근데 그 우리 동네 정치살롱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 교육 분야다 이러면 학부모, 교사, 뭐 마을교사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무슨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한 이제 분야별로 뭐 기후, 뭐 먹거리, 뭐 미디어 시민권, 뭐 장애인 분야, 노인 분야 등등 이제 14개 분야로 이제 나눠져서 이제 각자 이제 그 14개 분야로 나눠서 언제 우리 모여서 우리 언제 얘기를 해보자, 회의를 하자 이렇게 또 다 짜서 거기서 이제 의견들을 다 취합을 하는 그런 활동들을 직접 해서 이제 후보자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죠. 네. 이 활동하신 게 너무 많으셔가지고 하나씩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총
243개의 시민 공약이 나왔대요. 와. 예. 그걸 다 이제 정리를 하시고 그 후보자들한테 전달까지 다 하신 거잖아요. 와, 야 243개면은 정말 많은 거 아닌가요? 와, 진짜. 저도 그만큼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공약집 보다가 조금 지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요. 243개가 되니까. 좀 힘들긴 하죠. 근데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거를 정치살롱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요구할 것들이 많은데 이걸 안 했으면은 다들 제안하지 못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근데 이게 그런 생각이. 진짜 우리 동네에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동네, 제일 잘 알잖아요.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직접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들이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현 양은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제가 되게 이런 활동을 하는 게 되게 대단하다고 느낀 게 결국에 동네에 필요한 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직접 제안한다고 그런 발상을 하셔서 이걸 실제로 실천에 옮기신 것 자체가 되게 멋지다고 느껴졌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랑 정책에서 진짜 완전 멀게만 느껴지네요. 완전 벽을 치고 있다고 생각이 될 만큼 되게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보면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동네 정치 축제 아니면 김밥 말기 대회 등 이런 여러 개를 하시는 걸 보고 되게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그 김밥을 먹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김밥 길게 보니까 먹고 싶더라고요. 맛있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혹시 다현 양처럼 이런 어린 그 10대 학생들도 혹시 제안을 하기도 했나요? 저희가 이제 정책 제안집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은 이제 투표권이 있는 어른들 위주였지만 그렇죠. 아까 그 영상에도 나왔듯이 어린이날 행사 때 만약 내가 당선자라면 하는 주제로 아이들한테 공약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와 이거 진짜 멋지다 했던 공약은 이렇게 황되지 않고 뭐 키즈존을 없애고 놀이터를 늘려주세요. 그리고 장애인 직장을 만들고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아이들이 여자도 직장을 갖고 남자들도 집안일을 똑같이 할 수 있게 만들겠다. 그리고 모두가 존중받고 차별이 없는 어린이와 어른이 행복할 수 있는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되게 구체적으로 써줬더라고요. 아이들이 이 친구를 찍고 싶었어요. 너무 멋지다. 진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외로 뭐가 필요한지도 아이들이 놀이터 만들어주세요. 이런 얘기들. 오히려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오히려 잘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현이 양은 만약에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학교 주변에 스쿨존에는 무조건 신호등을 설치하고 관리를 하자. 이걸 제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앞에서 그 초등학교가 옆에 있고 중학교가 세 개가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도 여러 개가 있는 딱 그 한복판에서 제 친구랑 같이 신호등이 꺼진 횡단보도를 걷다가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딱 했는데 들어보니까 작년에도 그런 일이 비슷하게 있었고 재작년에도 그런 일이 비슷하게 있었다. 이런 걸 제가 딱 소문을 들어서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갔고 이걸 무조건 정책으로 만들면 좀 더 안전해지겠다. 등하굣길이 더 이상 위험해지지 않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뭐 당장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제안 바로 하실 것 같아요. 바로 이거는 처리해야죠. 하나가 더 생각이 나요. 또. 청소년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왜냐면 이건 정말 맞아요. 어린이가 놀 수 있는 공간 놀이터도 있고 막 이런 키즈 카페도 있고 다양하게 있거든요. 어린이는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은 청소년은 솔직히 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끽해봐야 노래방, PC방 이런 건데 거기도 막 담배를 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저희를 위해서 준비된 그런 곳은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지면 좋겠다. 다음 선거 때 중랑구에서 우리 동네 정치살롱 할 것 같은데요? 아니 만들어요. 다현 양이 친구들 모아서.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청소년들이 놀 공간이 없는 거. 왜냐면 이제 학생들이 이건 우리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진짜 없었어요. 노래방밖에 갈 데가 없었잖아요. 근데 노래를 왜 이렇게 못해요? 그렇게 일찍부터 노래방을 그렇게 다녔는데.
연습 많이 했는데. 예, 어쨌든 이 10대를 위한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정말로. 너무 그러니까 10대들은 학생들은 공부해야지. 공부하는 독서실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인식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건전하게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좀 마련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진짜 드네요. 네. 그리고 그 영상 보니까 어르신분들도 모이셔서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것 같던데 혹시 어떤 의견들이 또 나왔을까요? 저도 좀 의외라고 생각한 부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최고령이 80세이시고 평균 연령이 75세 어르신이었고 다들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었는데 그 노인에 대한 인권적인 그 시선이 좀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노인 서비스가 대부분이 가만히 계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 당사자들한테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능력에 나이와 상관없이 이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일자리 제공이나 뭔가 활동 영역을 넓혀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심지어는 의욕을 가지려고 해도 그 의욕을 뺏는데요.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너무 우리를 되게 무력한 존재로 만들어버려서 되게 아쉽다, 뭐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요. 그것도 진짜 많네요. 네. 그리고 또 아까 보니까 장애인분들도 모이셨고 했는데 어떤 제안들 또 다른 게 나왔을까요? 그 중증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 치과에서 우리가 발치를 할 경우 보통 치료비가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에 가셔서 전신 마취를 하고 발치를 해야 된대요. 진짜요? 그러면 치료비가 50만 원에서 60만 원이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천구 내에도 좀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치과가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이렇게 청소년 또 활동 분야에는 우리 다현 친구가 말씀했을 때 이 지역적인 활동 공간을 좀 마련을 해줘야 된다. 이 지역에서 그 클럽 활동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마련해서 그런 마을에 대한 이해 교육과 그런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또 교육 분야에서는 마을에서 또 오랫동안 사신 분들이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이렇게 통해 이 마을살이와 그다음에 마을에 대한 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걸 좀 활성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보니까 거리에서 그 주민 마이크 이런 것도 하시던데 그건 어떤 거였어요? 그러니까 선거 때 우리 지역에 필요한 정책이나 뭐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좀 이렇게 모아서 그거를 좀 후보자한테 전달도 하고 또 후보자의 정보들을 마을 미디어에 좀 기록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마을 미디어 그 단체들이 이렇게 진행한 캠페인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주민 마이크로 나가면 이제 선거에 대한 이제 중요성과 투표 꼭 하세요, 하세요라는 이런 그런 의견들을 이렇게 많이 발언을 하고요. 또 시민분들은 포스트잇에다가 이제 의견을 써주시고 이제 발언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의견들이 주로 나오나요? 요번 주민 마이크 때는 이제 우리 다현 친구처럼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뭐 거리금요, 뭐 바닥에 침 못 뱉게 해주세요. 자전거 도로 만들어주세요. 저는 좀 눈길이 갔던 게 그 기존에 있던 자기네들이 잘 놀던 마을 공원을 주차 공간으로 바꿨대요. 그래서 우리가 놀 수 있는 데가 없다. 다시 원상복구 해주세요. 그리고 놀이터 만들어달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문방구와 코인 노래방을 좀 만들어주세요. 이거랑 그다음에 또 욕하면 애교송을 30분 동안 큰 소리로 부르기 이런 귀여운 의견도 있었어요. 욕을 하면 네. 애교송. 애교송은 어떻게 부르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주민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잖아요. 어떠셨어요? 저희가 총 3번의 이제 주민 마이크를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어른들의 관심이 비교적 막 점점 떨어지고 있긴 해요. 막 공약이나 잘 지키라 그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럼에도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이렇게 적어주시고 발언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다음에 오히려 정말 그 청소년들이 진짜 높은 관심을 보였어요. 중학생 아이들이 이렇게 막 몰려와서 많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내용들이 되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엄청 뭐 교육관님에 대한 발언들도 있어서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되게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해서 고마운데 또 어느 청소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렇게 어른들의 무관심한 모습들을 보니까 저렇게 어른들이 무관심하고 대충 뽑으니까 우리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좀 제대로 좀 투표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에 제가 다 뜨끔하더라고. 미안한 마음이 되게 컸었어요. 오히려 또 아이들이 할 말이 많았었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좀 밝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요. 근데 거리 그 주민 마이크 많이 하셔야겠어요. 그게 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요. 예, 저희도 한번 나갈 때마다 굉장히 이렇게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그때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들 생각은 많이 있는데 이걸 이제 전달할 창구가 좀 많이 없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 주민 마이크를 통해서 나온 의견들도 그럼 후보자들에게 전달된 건가요? 저희가 이제 이번 주민 마이크를 진행한 그 날짜쯤에 그 후보자들을 모시고 라디오 공천에서 후보자 인터뷰 방송을 했는데 저희가 한 코너로 넣었어요. 주민 마이크 때 나온 의견들을 사진을 찍어서 후보자들한테 보여줘서 이 의견들 다 보이시냐 해서 직접 보내달라는 후보자들도 있고 이런 얘기들이 나왔냐 이런 얘기 하시면서 직접 그 우리 동네 정치살롱 활동 얘기와 그다음에 주민마이크에서 나온 의견들을 후보자들한테 다 전달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을에 그 주민이 참여하는, 직접 참여하는 그런 모임이 더 활성화가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런 모임이 더 활성화된 지역에서는 그 당선자들도 더 함부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켜보는 눈이 확실하게 있는 거잖아요. 감시를 확실하게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공약에 대해서도 얼마나 이걸 지키는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도 여기서 끝이지 않고 찾아갈 거예요. 어떻게 진행이 되냐 그걸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또 실현이 되는지. 뭐가 이렇게 반영이 되고 어떻게 공약들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하고 점검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좋네요. 근데 또 이번에 라디오 금철에서 올해 처음으로 그 지방선거 때 개표 방송을 하셨어요. 아니 그럼 개표 방송을 어느 채널에서 이게 생방송으로 다 하신 거예요? 네, 저희 유튜브에 있는 라디오 금천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근데 방송적인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이게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그걸 하셨네요. 그러게요. 되게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였어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그럼 현황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한 거예요? 네, 저희가 그 개표 방송을 이제 선거가 끝나고 출구조사가 나오고 하니까 7시 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새벽 1시 정도에 끝난 것 같은데, 그 스튜디오에서 투표율과 출구조사 그 결과를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마을신문 금천인의 기자님 두 분이 각각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에 가셔서 그 현장, 그 출구조사 나오거나 이런 거 보고 현장 상황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코너로는 우리 동네 정치살롱에 활동하신 분들이 오셔서 활동 얘기와 소감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가장 좀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게 그 지역 신문사에서 했던 기자님들 세 분이 각각 다 다른 분들인데 모이셔서 선거 예측과 뭐 이런 분석을 했어요. 선거 분석을. 그래서 그 금천 썰전이라는 걸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이후에는 라디오 금천 그 활동가님들이 오셔서 본인만의 음악 방송을 또 하면서 개표 현황을 이제 화면으로 알려드리고, 밤 또 12시쯤에는 옆 동네 이제 구로에서도 개표 방송을 하고 있어서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원 방송으로 구로는 어때요? 뭐 저희는 이래요. 이러면서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하고 또 기자님 한 분이 개표소에서 계속 대기 중이어서 시간대별로 개표 현황을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구성이나 이런 게 일반 방송국에서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많이 그렇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생방송이면 진짜 힘드셨을 텐데. 그러니까요. 저희 라디오 금천 대부분의 활동가분들이 연령대가 좀 높으세요. 제가 막내 라인이에요. 정말. 그래서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PD님, 작가님 이렇게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분이 다 다역을 하셔야 되는데, 생방송 기술을 보시면서 저희가 개표 현황을 쳐서 넘기시면 그걸 화면을 계속 띄우시는 역할까지 하셔야 돼서 너무 고생을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때 반응은 혹시 어땠어요? 주민분들 좀 많이 보셨나요? 개표 방송. 개표 방송 때요? 댓글로는 많이 남겨주시기도 하셨어요. 그 순간순간 그러니까 지적도 많이 해주시죠. 피드백을 많이 주세요. 뭐 마스크를 빼주세요. 뭐 안 돼 이런 거랑 뭐 이런 건 재밌었어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다들 저희가 마찬가지겠지만 뭔가 유튜브로 생중계할 때 반응이 없으면 되게 힘들거든요.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고 호응도 해주셔서 되게.
그럼 앞으로 금천구 주민분들을 위해서 우리 동네를 위해서 어떤 방송을 또 만들고 싶으세요? 제가 이번에 우리 동네 정치살롱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거는 관심 있는 청소년들과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활 정치, 그러니까 후보자들은 다 그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생활 정치를 펼치는 당선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는 조그만 아이들 입에서 우리나라가 그렇지 뭐 정치인들 잘못 봐서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좀 좋은 모델이 돼서 실질적으로 학교나 이런 데서 구의원들이나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좀 올바른 정치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아니 뭐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 만드셔가지고 다시 한번 두 분 다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나와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앞으로 이제 계획을 한번 들어볼까요, 두 분? 저희는 사실 올해 들어서 다른 마을 단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마을 미디어 단체들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계획이 없어요. 그냥 지금 이대로 잘 버티자. 뭘 해도 좀 재밌게 하고 잘 버티자. 저희랑 비슷하게 생각하신 단체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잘 버텨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다현 양은? 저는 계속 영상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영상이 되게 만드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계속 놓지 못할 것 같아서 계속 글을 써보고 시나리오화 해보고 그 영상을 만드는 그 작업을 계속 도전을 해보면서 그 영상과 좀 더 친해지려고 노력해요. 네. 앞으로 진짜 뭐 좋은 영상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꼭 다시 찾아주시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좋은 방송, 좋은 영상들 많이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스크림 친구들에게. 아까 나도 얻어먹었으니까 대접을 해야지. 얻어만 먹으면 되나? 아무리 그냥 주는 거지만. 그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쁘잖아. 감사합니다. 네. 아이스크림 잘. 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민나루의 술밤입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 선농단 역사문화관입니다. 혹시 선농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선농단은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며 왕이 직접 제사를 지낸 곳인데요. 제례 후에는 왕이 농사의 시범을 보이는 친경례를 지냈다고 해요. 이때 수고한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소를 잡아 국밥을 내렸는데 이게 오늘날 설렁탕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왕과 백성, 그리고 하늘이 맞닿아 있는 선농단과 선농대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선농단 역사문화관에서 다양한 역사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제기역 1번 출구에서 오른쪽 골목을 따라 10분 정도 걸으면 제기동 마을 한 구석에 한적하게 자리한 선농단 역사문화관이 보입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보이는 키오스크에서 선농단 역사문화관 층별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각 코너별로 소개가 나와 있어 관람 전 쓱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1전시실은 삶의 공간이었던 농업 이야기부터 선농대제의 시대적 기록과 왕의 어가행렬까지 알찬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특히 키오스크를 활용하여 자세한 설명과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어 정말 좋았어요. 선농단과 선농대제의 시대적 변천을 알아보는 공간과 제신농시와 후직시에 대한 소개와 유물이 전시된 공간, 왕이 궁궐을 떠나 선농단으로 가는 모습과 절차 등을 알아보는 공간, 왕이 직접 밭을 갈아 농사의 모범을 보였던 친경에 대해 알아보는 공간 등 선농단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제1전시실에서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으니 소개글을 천천히 읽어보시며 관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하 3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앞 하늘에 올린 제사 코너에서는 왕실의 제례와 음식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음식을 차려볼 수 있는 진설 체험이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놓치지 않고 하나씩 제사상에 올려보았습니다. 이제 지하 3층에 마련된 제2전시실로 향합니다. 제2전시실에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전통 의복을 입어보고 이에 관한 예법을 알아보는 선농대제 의복 체험. 보자마자 쪼르르 달려가 어떤 의복을 입어볼까 고르기 바빴어요.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아 편히 입어볼 수 있었답니다. 의복 체험 옆 코너에는 원하는 장신구와 신발을 골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도 있었어요. 촬영된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주고 있으니 기념으로 한번 찍어보는 것도 좋겠어요. 다음으로는 모심기 체험. 줄잡이의 속도에 맞춰 한 모 한 모 모를 씹는 전통 손 모내기 체험을 할 수 있었는데요. 모형이기는 했지만 모심기를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해볼 수 있어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한가위 대표놀이, 칠교놀이와 선농대제 제사상을 차려보는 진설체험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칠교놀이를 하는 순간에는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마냥 온 집중을 다해 칠교도를 보며 조각을 맞춰나갔습니다. 누가 그렇게 신났는지 마냥 다 재밌더라고요. 심심할 틈 없이 체험을 하나하나 하고 보니 1시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체험뿐만 아니라 선농대제의 제례학을 들어볼 수 있는 코너와 선농대제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고 하늘과 연결된 중정에서는 햇빛에 반사되어 들어오는 빛도 즐기실 수 있으니 여유롭게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선농단 역사문화관 외부에는 선농단과 성종 7년에 중국으로부터 선물 받은 것으로 전해지는 향나무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선농단은 옛 모습과 달리 돌담만이 남아있었지만 600여 년 된 향나무는 곧고 웅장하게 그리고 변함없이 옛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한때 선농단 부지는 일제에 의해 청량대 공원이 만들어지고 경성여자사범학교가 세워지기도 했었는데요. 약 70여 년간 거행되지 못했던 선농제는 1979년 선농단 친목회의 주도로 민간 형식의 제사를 올림으로써 그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향나무와 홍살문을 돌아보며 백성들의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하려 했던 왕의 모습, 그리고 그 역사를 기억하려 했던 이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선농단 역사문화관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월부터 2월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이며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단체 전시해설도 운영하고 있으니 여러 명이 함께 관람할 예정이라면 전시해설을 신청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선농단 역사문화관은 선농대제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어 청소년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 월간 문화생활에서 만나요. 안녕! 한강
오늘은 더위를 날릴 해변으로 떠나봅니다. 수도권 가까이에 있는 대부도의 방아머리 해수욕장. 함께 가보시죠. 도착했을 때는 물때를 확인하지 못해서 물이 모두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자리를 잡고 갯발로 나서봅니다. 방아머리 해수욕장은 대부도의 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안산 관광 명소인 시와 방조제의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 다양한 관광지를 돌아보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경기도 안산의 관광 명소 중 한 곳입니다. 본래 섬이었던 이곳의 모양이 바다로 길게 뻗어나가 마치 디들방아의 머리 모양처럼 생겼다고 하여 방아머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수도권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멀어 보이기만 하던 바닷물이 시간이 지나니 금세 차오릅니다. 간조와 만조로 인해 움직이는 바닷물은 직접 보고 있어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물이 차오르니 해수욕을 즐기며 더위를 식힙니다. 한참 더웠는데 그래도 바다에 들어가니 시원합니다. 해지는 일몰의 풍경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일몰 명소로도 잘 알려져 있는 방아머리 해수욕장. 그 일몰의 풍경까지도 즐기고 싶었지만 한참 물놀이를 즐긴 아이들이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갯벌과 바다를 모두 즐길 수 있었던 서해 해수욕장 풍경을 바라보며 오늘의 현장학습 마치겠습니다. TBS